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주차 수요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언은 속도를 줄이고 인생을 즐겨라입니다. 너무 빨리 가다가 보면 놓치는 것은 주위 경관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왜 가는지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또는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면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은퇴를 하게 되거나 아프게 되었을 때 내 옆에는 아무도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를 때도 느끼게 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출세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가끔씩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가고 식사도 하고 즐거운 추억들을 만들면서 쉬어가는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은 그렇게 길지도 그렇다고 그렇게 짧지도 않습니다. 돈과 명예보다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많은 즐거움을 선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잠깐 시간을 내어서 가족들에게 안부 인사와 함께 사랑합니다를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와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은 일반적으로 포도를 발효시켜서 만든 알코올 음료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와인을 포도를 포함한 다른 과실을 원료로 발효시켜서 만든 알코올 음료를 총칭하게 되는데, 와인은 기원전 6000년경부터 유라시아의 코카서스 지역과 그루지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세 시대에서는 종교의식과 의학용으로 사용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서 수도원을 중심으로 포도 재배와 와인 양조 기술이 크게 발전이 되었습니다. 와인의 어원은 포도나무로 만들어진 술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비넘에서 유래되었고요. 프랑스에서는 뱅이나 이탈리아는 비노, 독일은 바인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인의 제조 과정은 포도 수확, 줄기 제거, 그 다음에 압착과 발효, 여과 숙성, 그리고 병입하고 나서 이제 숙성을 시키는 건데요. 자, 우리 하나씩 보게 되면 포도 수확은 보통 늦은 여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와인의 질은 수확할 때의 포도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수확의 시기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와인은 그 포도의 이런 포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와인을 평가를 할 때 무조건 와인이 오래됐다고 해서 좋은 와인이 아니라, 우리가 와인을 평가를 할 때 빈티지를 이제 참고를 해서 좋은 와인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빈티지는 우리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포도가 익는데 걸리는 100일 동안의 날씨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햇빛이 필요하고 알맞은 때에 비도 내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0일 동안 날씨가 좋으면 와인의 품질은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포도로서 와인을 만들게 되었을 때 좋은 와인이 되고, 나중에 그 기간이 숙성 기간이 오래되고 이렇게 되면 뭐 비싼
와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유명한 와인은 뭐 몇백만 원짜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 수확, 이제 그 와인의 기본이 되는 포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포도의 질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줄기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수확된 포도는 스테머에 넣어서 줄기와 대를 분리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압착과 발효를 시키게 되는데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 로제 와인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화이트 와인은 포도 껍질과 씨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압착한 다음에 발효를 시키게 되는 거고요. 레드 와인은 껍질과 과육, 그 다음에 씨와 함께 발효한 후 압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즙은 껍질에 의해서 착색되고 향이 배게 됨으로써 와인의 색이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로제 와인은 그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혼합을 해서 만들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레드 와인을 만드는 방식과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제 와인은 색을 내기 위해서 포도즙이 전부 발효되기 전에 압착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 로제 와인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과인데 발효가 끝난 와인은 여과기를 통해서 찌꺼기와 단백질, 그 다음에 주석산 물질 등을 걸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과를 이제 시켜서 그 우리가 숙성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걸러진 와인을 숙성시키기 위해서 참나무통, 오크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나무통에 이제 넣어서 다 그 참나무통에 이제 그 담겨 있는 상태로서 이제 그 기간이 오래되면 좀 더 숙성이 오래되고 와인의 맛과 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숙성 온도는 보통 12도에서 14도, 습도는 약 7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병입과 숙성인데요. 숙성이 끝난 와인은 다시 한번 불순물을 여과를 해서 병에 담게 되는데, 지금 저급 와인은 그 병에 넣어서 바로 판매가 되지만, 고급 와인은 병에서 숙성을 통해서 와인을 더욱 안정시키고 맛을 중후하게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병 숙성 기간은 보통 한 3개월에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숙성을 시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숙성 기간은 포도의 품종과 이제 포도에도 많은 다양한 품종이 있습니다. 그런지 이런 품종과 와인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되지만 우수한 품질의 화이트 와인은 약 1년에서 2년, 그리고 그 레드 와인은 한 2년에서 3년 정도 이렇게 오크통해서 숙성을 시키게 되고, 고급 와인은 병에 넣은 뒤에 보통 한 3개월에서 2년 정도 이렇게 숙성을 시키게 됩니다. 와인의 조제 과정은 뭐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로제 와인, 뭐 발포성 와인, 주정 강화 와인 뭐 이렇게 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길 보시고 그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와인의 종류를 한번 보게 되면 세 개 다른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 와인은 적포도를 사용을 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포도의 껍질과 씨를 함께 발효시켜서 적색이 나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레드 와인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화이트 와인은 적포도나 백포도를 사용을 해서 포도즙을 낼 때 껍질을 제거하고 알맹이만을 발효시켜서 만든 것을 이제 압착을 해서
발효시켜서 만든 것으로서 뭐 연한 밀집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로제 와인은 적포도를 포도 껍질과 함께 발효시키다가 색이 어느 정도 우러나면 껍질을 제거해서 만든 핑크빛 와인을 로제 와인이라고 이렇게 우리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맛에 따른 분류인데요. 우리 뭐 와인 중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좀 다르게 이렇게 와인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맛에 따른 분류는 스위트 와인이 있는데, 스위트 와인은 완전히 발효되지 않고 당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발효를 중지시키고 이렇게 와인과 가당을 해서 가당을 해서 만든 와인으로 인해서 화이트 와인에서 이제 주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트 와인은 우리 뭐 보통 와인을 처음 먹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이 굉장히 이제 뭐 달달한 이런 와인을 많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 와인은 포도 속의 포도당이 완전히 발효가 되어서 당분이 거의 없는 상태의 와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미디엄 드라이 와인은 데미 드라이 또는 세미 드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데미나 세미는 우리가 뭐 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2분의 1. 그래서 우리 뭐 완전하게 정장을 입은 그의 이제 반 정도. 그래서 우리가 세미 정장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반은 캐주얼식이고 반은 정장 스타일 뭐 이렇게 해서 입는 것을 우리가 세미 정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와인도 이제 그 뭐 데미 드라이 아니면 세미 드라이 와인으로 불리게 되고, 그다음에 스위트 와인과 드라이 와인의 중간 정도의 약간 쌉쌀한 맛의 와인을 우리가 미디엄 드라이 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코올 첨가 유무에 따른 분류를 보면 강화 와인과 비강화 와인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 와인은 알코올 도수를 높이기 위해서 발효 중이거나 또는 발효 후에 알코올 농도가 높은 브랜디를 첨가를 해서 스페인의 쉐리 와인이라든지 포르투갈의 포트 와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좀 알코올이 좀 높은 와인을 이야기를 하고, 비강화 와인은 다른 주정을 첨가하지 않고 아는 보통 와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농도는 한 8도에서 14도 정도로 된 와인을 이제 비강화 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첨가 유무에 따라서 이제 와인을 구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탄산가스 유무에 의한 분류는 발포성 와인과 비발포성 와인으로 구분을 하는데, 발포성 와인은 탄산가스가 없는 와인을 병에 담아서 당분과 효모를 첨가를 해서 병 속에서 2차 발효를 일으켜서 자연적으로 탄산가스가 생기게 하는 와인입니다. 그래서 스파클링 와인을 뺑무소, 프랑스에서는 뺑무소, 이탈리아에서는 스푸만테,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젝트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발포성 와인은 탄산가스를 포함하지 않아서 발포성이 없는 와인을 비발포성 와인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 용도에 따른 분류인데요. 아페리티프 와인, 우리가 이제 식전 와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기 전에 식욕 정진을 위해서 한두 잔 마시는 와인이고요. 강화 와인이나 향치가 강한 것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샴페인이나 드라이 세리, 그럼 드라이 베르무트 이런 종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테이블 와인은 우리가 보통 식사를 할 때 먹는 와인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음식에 따라서 조화를 이루는 와인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이트 와인은 생선이나 흰살 고기 먹을 때, 그 다음에 레드 와인은 붉은색의 고기를 먹을 때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프랑스식 레스토랑에 가면 그 소믈리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와인 식사 메뉴의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소믈리에가 그 와인을 추천을 해주는 사람이 우리가 소믈리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식사에 맞는 와인을 같이 먹으면 어울리는 그 음식과 어울리는 음식을 와인을 먹으면 좀 더 맛있는 음식과 함께 좋은 분위기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디저트 와인은 식사 후에 후식을 먹을 때 마시는 와인으로서 주로 스위트한 와인을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포트 와인과 크림 쉐리, 소테른, 그 다음에 바르색 뭐 이런 종류의 와인을 마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저장 기간에 따른 분류인데요. 그래서 영 와인입니다. 영 와인은 발효된 와인을 숙성 기간을 거치지 않거나 1, 2년 정도 숙성시킨 와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11월 매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그 생산이 되는 그 포도를 보통 우리가 포도를 하면 숙성을 좀 시키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게 해서 그 주로 이제 레드 와인은 그 냉장 실온에서 보통 레드 와인은 실온에서 먹고 화이트 와인은 그 냉장 보관을 해서 이렇게 이제 먹게 되는데 보졸레 누보라고 이렇게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 매년 이렇게 판매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졸레 그 누보라는 이런 그 레드 와인입니다. 이거는 레드 와인은 이거는 그 보통 이렇게 한 매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 판매를 시작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같은 날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이렇게 판매를 해서 보통 뭐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지나면 그 이렇게 지나면 이렇게 뭐 약간 우리 식초처럼 이렇게 그 상하게 되는 그 식초가 되는 이런 와인입니다. 그래서 보졸레 누보는 이렇게 그 주로 레드 와인은 실온에서 먹는 건데 보졸레 누보는 갓 그 와인을 만들어서 바로 먹기 때문에 레드 와인이지만 냉장 보관을 해서 이렇게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맛있는 와인입니다. 그래서 레드 와인인데도 좀 차갑게 해서 냉장 보관을 해서 먹게 되고 좀 색다른 것도 있고요. 좀 달달하면서도 굉장히 좀 맛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이렇게 대형 마트에서도 많이 파는데 보통 한 3만 원에서 한 4만 원 정도 한 병에 이 정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한 조금 싸게 판매되는 것도 봤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보졸레 누보는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안에 이것을 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영 와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발효 와인을 숙성 기간을 거치지 않은 바로 와인을 만들어서 먹는 와인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11월 지금쯤 요즘에 이제 좀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12주 지금 수요일이니까 뭐 내일부터 이렇게 판매가 가능한데 그 보졸레 누보 한번 여러분들이 어 한번 구매를 해서 차갑게 해서 한번 마셔보십시오. 굉장히 좀 색다른 와인의 맛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숙성 와인은 발효가 끝난 와인을 와인 저장실에서 5년에서 15년 정도 이렇게 숙성시킨 와인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트 와인은 15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숙성되어서 아주 질이 좋은 와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 기간에 따라서 와인을 영와인, 숙성와인, 그 다음에 그레이트 와인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와인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그 생산지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생산지는 우리가 와인 그러면 주로 이제 그 프랑스 와인을 굉장히 좀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와인은 대표적으로 그 보졸레나 부르고뉴 뭐 이렇게 해서 보르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프랑스 전역이 거의 그 포도 생산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와인이 굉장히 비싼 와인이기도 하고 또 오래되고 또 좋은 와인이 많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캘리포니아라든지 그다음에 뭐 칠레 와인 뭐 이런 요즘에는 이런 와인들도 많이 그 유명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와인 생산지를 에 대해서 이제 주로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가 프랑스의 그 와인 상표를 한번 보면 여기에 이제 그 이는 국가마다 생산지마다 이제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국가명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양조장에서 병입했음을 의미하는 그 지역에서 병입한 이런 지역을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와이너리 이름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그 다음에 센트 리터 뭐 750ml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용량도 표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와인 그 AOC 와인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AOC 와인임을 이제 표시도 하고 수출 업체 그 다음에 빈티지 아까 이야기했던 빈티지는 이 포도가 몇 년도에 생산이 됐다라는 것을 이제 그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몇 년도에 그 프랑스에 있는 어느 지역에 그 포도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하면 그 해의 빈티지를 보면 이 해에 만들어진 그 포도는 굉장히 좋은 질의 양질의 그 포도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빈티지가 좋은 거면 굉장히 비싸게 판매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 함량, 뭐 알코올이 몇 도인지, 그 다음에 1등급인지 표시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프랑스 와인의 역사를 보면 프랑스는 그 포도 재배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 로마인에 의해서 마르세유에서 르느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재배가 이루어졌고요.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높아서 40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난류의 영향으로 포도 재배에 알맞은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품질이 뛰어나고 포도가 굉장히 양질의 포도를 그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보르도, 보르고뉴, 보졸레, 르와르, 상파뉴, 뭐 알사스 등의 프랑스 전역에서 거의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프랑스 와인에 관한 법률은 AOC 최고급 와인을 이야기를 하고요. VDOS는 고급 와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 지역에 이제 다양한 그 와인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보르도하고 보르고뉴, 보졸레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이제 많이 구분을 하는데, 보르도는 그 프랑스 남서부에 위치해 있는데 지롱드 강과 두 갈래의 지류인 가론느와 도르도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와인 지역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유우수한 와인을 생산한 가장 넓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메독, 메독 굉장히 유명한 와인이죠. 그래서 메독이나 뭐 그라버, 생테밀리옹, 그 다음에 뭐 이러한 그 다양한 와인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뭐 스위트한 화이트 와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타입의 와인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 와인은 뭐 까베르네 소비뇽 뭐 굉장히 유명한 와인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다양한 레드 와인도 만들어 있고, 이제 거의 뭐 보르도의 레드 와인은 주로 이제 그 특징이 섬세하고 여성적인 맛을 지니고 있어서 와인의 여왕이라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인 병의 모양은 목이 짧고 몸통이 홀쭉한 모양인데, 전통적으로 보르도 지역에서만 사용되므로 병 모양으로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보르도하고 브로고뉴 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보르도는 저 앞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병 모양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르도 어 보르도 와인 병은 여기에 그 뭐죠? 목이 좀 짧습니다. 여기 길게 했는데 목이 좀 짧고 우리가 요 어깨라고 하죠. 그래서 어깨가 보통 일반적으로 여성의 어깨처럼 이제 어깨가 좀 굉장히 부드러운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보르도 부르고뉴 지역의 이제 그 와인 병은 보면 좀 길쭉하고 병이 이게 좀 과장이 들어가 있는데, 병 모양이 이렇게 남성처럼 어깨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르도하고 브로고뉴 와인 병으로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르도는 그 주로 이제 좀 부드러운 여성적인 이러한 그 와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브로고뉴는 남성적인 맛을 가진 이러한 그 와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고뉴 같은 경우에는 보르도와 쌍벽을 이루는 세계적인 와인 생산지로서 다종과 리옹 사이에 이제 론강 양쪽으로 재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질은 척박하고 언덕의 경사면에 위치를 해서 서풍을 피하고 일조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고뉴 와인은 산도와 알코올이 보르도 지역의 와인보다 높아서 남성적인 와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으로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와인도 굉장히 유명한데, 이탈리아 와인은 어, 이탈리아 와인은 그 이탈리아 와인에 우리가 그 상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그 이탈리아 와인은 그 생산자명에 그 제일 위에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인 생산 지역이 이제 모젤이 굉장히
이탈리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이러한 그 와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이탈리아 와인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생산국이고요. 그 다음에 전 국토가 포도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방마다 포도를 재배를 하고 있고 와인 생산량도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젤 대표적으로 이제 그 모젤이 있고 그 다음에 자르 루브르라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의 수확 연도나 뭐 빈티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 지역명이 있고 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탈리아 와인은 와인의 생산량이 뭐 프랑스를 능가를 하고 세계 제1위 와인 생산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 산출 와인의 약 19%를 생산을 하고 있고 와인 대부분이 국내에서 소비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생산한 와인은 주로 이제 이탈리아 국내에서 주로 많이 소비를 하고 있고 해외에는 거의 그 수출을 하지 않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주요 생산 지역이 피에몬트라든지 토스카나, 베네토 등에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탈리아 와인도 굉장히 많은 그 유명하기는 한데 우리가 뭐 이탈리아 와인은 주로 이제 보는 접하기가 좀 쉬운 와인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 와인은 독일은 포도 경작 면적과 생산량은 프랑스에 비하면 아주 적지만 화이트 와인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와인 산지로는 라인 지역과 모젤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모젤 지역을 꼽을 수가 있고요. 와인은 이제 가늘고 긴 병에 담겨져 있는 경우가 많고 라인 와인은 이제 갈색 모젤 와인은 녹색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포도 품종도 이제 다양하게 뭐 리슬링이나 뭐 실바너 등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화이트 와인 생산량은 전체 와인의 약 85%를 독일이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그 와인 상표를 보면 생산 회사명이 이제 그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제품명이 아이스 와인이라는 걸 이제 표시를 하고 포도 품종, 그 다음에 알코올 도수, 그 다음에 뭐 이런 생산 지역, 품질 검사 번호, 이제 뭐 용량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독일 와인 중에서도 우리가 모젤이 뭐 유명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모젤 지역은 뭐 강 연안의 급경사 지역에서 포도가 재배되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고 단위당 수확량도 적습니다. 그래서 모젤 와인은 알코올 함량이 8도에서 9도 정도 가벼운 와인으로서 뭐 신선한 과일 향과 꽃향기가 풍부하고 산뜻한 특유의 산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볼 지역은 스페인 와인입니다. 스페인은 세계 최대의 넓은 면적의 포도밭을 가진 나라고요. 그 다음에 와인 생산량은 이탈리아, 프랑스에 비해서 적은 양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품질이 우수한 와인을 생산하는 지역은 뭐 헤레스, 리오하, 그다음 몬띠아, 카탈루냐 뭐 등이 있고요. 세계적으로 이제 좀 유명한 와인은 쉐리 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페인 주요 산지로는 뭐 리오와 헤레츠, 뭐 몬티아, 카탈루나 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상표도 보면 뭐 거의 뭐 비슷한데
제품명이 표현되어 있고, 빈티지가 96년산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인 품질 등급 나타내는 표시, 그 다음에 포도 생산 지역, 생산 지역도 이제 표시를 해야 그 좋아하는 그 그러니까 와인 애호가들이 뭐 어느 지역 와인을 좋아한다든지 자기가 자기한테 맞는 이런 것들도 구분을 하고 또 그 해의 빈티지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마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페인 와인 법 중에서 최고 등급 와인을 적용을 하는 뭐 DOC 뭐 이런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와인은 요리를 먹을 때 주로 이제 굉장히 많이 먹게 되는데, 와인은 식사 전이나 식사 중 또는 식사 후에 어느 때나 즐길 수 있는 이러한 용도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많은 종류의 와인을 음식과 함께 마실 때에는 조화를 잘 이루기 위해서 와인 선택에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어떤 와인이든 마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즐기고자 하는 와인을 정확히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겁고 단맛이 나는 와인을 마시기 전에는 가볍고 드라이한 이러한 와인을 마시고 좀 무겁고 단맛, 우리가 뭐 이야기할 때도 가벼운 이야기부터 하고 묵은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를 하듯이 뭐 와인을 먹을 때도 음식을 먹을 때도 음식도 처음부터 좀 너무, 우리가 보통 뭐 아침에 먹을 때는 좀 너무 아침부터 고기 먹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침부터 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고기부터 먹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침에는 좀 가벼운 것도 먹고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이제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침은 가볍게, 점심, 그 다음에 저녁은 굉장히 좀 푸짐하고 좀 과하게 먹는데, 이런 뭐 좀 다이어트 측면에서 보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침은 뭐 부자처럼, 점심은 뭐 중상류처럼, 그 다음에 저녁은 뭐 거지처럼 이렇게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좀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와인도 처음에는 가볍고 드라이한 것을 마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무겁고 단맛을 이제 와인을 마시고, 그 다음에 숙성된 와인은 숙성되지 않은 와인을 마신 다음에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음식과 와인의 선택인데, 아페리티프는 주로 이제 식전주로 마실 때는 식욕을 촉진시키기 위한 단맛이 없는 쌉쌀한 드라이 와인이 좋고요. 그래서 이제 드라이 쉘이나 드라이 베르무트 등을 이제 마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피타이저나 sup을 이제 먹을 때는 가볍고 드라이한 리슬링이나 샤블리, 미스카테, 그 다음에 세미용 같은 와인이 좋습니다. 그래서 짙은 맛의 고기와 닭고기 수프에는 드라이 세리가 이제 뭐 좋게 많이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샐러드는 대체로 드레싱을 쳐서 먹게 되는데, 드레싱은 뭐 식초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와인의 향을 없애기 때문에 드레싱과 함께 먹는 샐러드에는 와인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샐러드에는 와인을 잘 먹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생선 요리에는 주로 이제 드라이한 화이트 와인이 이제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제 생선에는 흰색 고기나 생선에는 화이트 와인, 생선이나 흰색 고기에, 흰색에는 화이트 와인이 이제 주로 잘 어울리고요. 그다음에 치킨이나 화이트 밋, 그러니까 뭐 치킨이나 흰색
그 고기 같은 경우에는 맛이 깊고 향이 풍부한 화이트 와인이나 레드 와인 모두 다 잘 어울리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 고기나 뭐 게임 같은 이러한 그 요리에는 잘 숙성된 질 좋은 레드 와인과 잘 어울리게 되고요. 스테이크에는 전통적으로 좋은 레드 와인을 마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치즈에는 그 치즈와 같은 지역에서 생산된 와인을 마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디저트에는 스위트한 디저트 와인이나 샴페인을 주로 마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음식을 와인을 마실 때 금기 사항이 있는데, 음식과 함께 와인을 마실 때는 뭐 규칙은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입맛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우리가 나오는 지금 나오는 그니까 이제 좀 피하는 것이 좋겠죠. 우리도 식사를 할 때 테이블 매너를 지키면 뭐 밥도 맛있고 뭐 식사도 즐겁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불편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쁜 매너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와인을 먹을 때도 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 계란 요리와 화이트 와인, 그 다음에 비네그레트 드레싱과 이제 모든 와인, 그 다음에 고등어나 기름기 많은 생선과 레드 와인, 레몬향 디저트와 모든 와인, 초콜릿과 와인, 뭐 이런 것들은 먹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와인의 측정 온도는 주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레드 와인은 실온에 두었다가 그냥 먹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와인은 냉장 보관을 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 보이면 레드 보르도는 뭐 18도에서 19도, 화이트 버건디는 13도, 그 다음에 뭐 드라이 화이트 와인은 10도에서 12도,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와인을 하고 와인 애호가 이런 분들은 와인 냉장고도 있고 뭐 와인 셀러도 있고,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뭐 홈쇼핑이나 이런 데 보면 와인 냉장고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술을 좋아하거나 뭐 와인 이런 게 좋아하면 또 거기에 맞는 것을 선택을 해서 즐기기도 하고, 또 이런 와인 냉장고라든지 와인 셀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구비를 하고 먹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우리가 분위기를 내거나 이럴 때는, 또 와인을 먹을 때는 또 와인 잔에 또 맞춰서 먹는 분위기를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보면 쉐리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역삼각형으로 된 이런 글래스가 있고요. 레드 와인은 이렇게 좀 밑에가 좀 넓고 위에가 좀 좁은 와인 잔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 와인이 이렇게 있으면 레드 와인은 이제 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와인 테이스팅을 할 때도 이렇게 향을 주로 이렇게 많이 좀 중요시하게 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와인을 따라서 바로 마시는 게 아니라 향을 먼저 맡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레드 와인은 이제 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입구 여기가 이제 좀 좁은 이유, 이 밑에보다 위에가 좁은 이유는 향이
이렇게 빨리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차단을 하기 위해서 그 위에가 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 와인은 이렇게 그냥 뭐 좀 평범하게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그 샴페인 글라스는 이렇게 길쭉하죠. 그래서 샴페인은 우리가 거품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샴페인을 따를 때는 처음에 뭐 우리가 소주나 맥주 이렇게 따르듯이 한 번에 따르는 게 아니라 거품이 많이 뭐 8% 와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세 번을 나눠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금씩 이렇게 조금 따르면 거품이 이렇게 막 나겠죠. 그래서 거품이 이렇게 나면 이게 조금 가라앉은 다음에 두 번 따르고 또 거품이 나면 또 조금 있다가 거품이 가라앉은 다음에 또 세 번 따르고 이렇게 해서 좀 길쭉하게 해야 돼요. 거품이 넘치지 않게 그렇게 길쭉하게 해서 와인을 샴페인을 따를 때는 세 번에 나눠서 조금씩 이렇게 부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브랜디도 우리 앞에서 잠깐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브랜디 잔도 이렇게 뭐 레드와인 잔처럼 레드와인보다 좀 더 이렇게 밑에가 더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검지하고 중지를 이렇게 잔 밑에 이렇게 받치 넣어서 이 그 스템 그 줄기죠. 여기에서 이제 금지하고 중지를 안으로 이렇게 스템을 가운데로 해서 이렇게 밀어 넣으면 우리 손바닥이 여기에 이제 닿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브랜디는 그 사람의 체온으로선 조금씩 데워가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그 글라스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와인은 테이스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와인을 따서 테이스팅을 하는데 주로 이제 테이스팅은 뭐죠? 그 호스트가 그 모임을 주최한 호스트가 와인을 주문을 하고 그 테이스팅도 호스트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웨이터가 그 주문한 그 호스트에게 병을 호스트가 주문한 그 와인을 가지고 가서 병을 우리 앞에서 상표 있죠? 그 상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양손으로 떠받쳐서 그 호스트에게 상표를 보여주면 호스트가 이 와인이 내가 주문한 와인이 맞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고개를 끄덕이면 그 웨이터가 이제 그 와인을 오픈을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병 뚜껑을 오픈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잔에다가 호스트 잔에다가 약간 따라줍니다. 조금만 따라주게 되면 일단 그 호스트는 시각적으로 이렇게 색깔을 체크를 하죠. 그래서 와인을 글라스에 따르고 색상과 투명도를 체크를 합니다. 일단 먼저 잔에 있는 와인을 그 체크를 합니다. 또 이게 너무 오래되거나 보관을 잘못했거나 이렇게 되면 또 상하는 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색깔이 이제 좋은지 안 좋은지 이렇게 해서 색깔을 먼저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와인은 병을 따서 오픈을 해서 그 바로 잔에 그 글라스에 따르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좀 더 고급스러운 이러한 그 장소나 그 다음에 고급스러운 자리를 가면 디켄터라고 있습니다. 디켄트. 뭐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건데 디켄트에 이렇게 뭐 유리 글라스로 되어 있는데 뭐 다양한
종류의 뭐 이런 뭐 다양한 종류의 이런 그 디켄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디켄터에 와인을 그 따로 붓습니다. 그러니까 병에서 디켄터에 이제 부어서 이제 우리가 와인, 오래된 와인, 특히 오래된 와인일수록 병에서 이제 그 병 그 코르크를 빼면은 공기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병에서 나온 와인이 공기와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와인을 결혼시킨다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 와인을 이제 공기와 결혼시킨다고 해서 이제 디켄터에 부어서 이렇게 서비스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후각, 시각적으로 이렇게 그 테스트가 끝나면 와인을 글라스에 따르고 와인의 향기를 음미를 하면서 테스팅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위쪽이 조금 좁게 나왔죠. 이렇게 위쪽이 이렇게 좁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걸 와인 잔을 한 그 두세 번, 한 세 번에서 다섯 번 이 정도 이렇게 흔들어서 공기와 그 와인을 결혼시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기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와인과 같이 섞어 주는 거죠. 섞어서 향을 이제 이렇게 코에 대고 향을 맡습니다. 향을 맡으면서 이제 미각적으로 이제 느끼게 되죠. 그래서 향을 맡고 상한 냄새가 나거나 뭐 이렇게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입안에서 굴립니다. 그래서 와인을 조금만 마셔가지고 입안 전체에 그 와인이 다 그 흡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입안 전체를 그 와인을 굴리면서 향기를 느끼고 그 다음에 맛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테이스팅을 합니다. 그래서 테이스팅이 끝나면 그 이제 호스트가 이게 와인이 내가 시킨 와인이고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다른 그 고객들 그러니까 그 같은 모임에 있는 여성부터 와인을 서비스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제일 뒤에 호스트는 제일 뒤에 다른 그 일행들에게 모든 것들을 모든 와인을 다 서비스를 하고 난 뒤에 호스트는 제일 뒤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인 맛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좀 더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